10월 17일 경제기관 보고서 읽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제금융센터 뉴스입니다. 1. 글로벌 대출채권 담보보증권 CLO 시장의 위험 요인 점검 이슈 최근 대출채권 담보보증권 CLO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급증하였던 부채 담보보증권 CD처럼 본질적으로 고위험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금융위기의 기폭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위험 요인 CLO는 CD에 비해 구조의 복잡성, 투자 주체의 명확성 측면에서 위험성이 다소 낮으나 기초자산인 레버리지론 중 약식대출 비중이 상승세에 있는 점, 기초자산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은 점, 최대 보유 주체가 은행권인 점 등이 핵심 위험 요인. 커렐레이션 리스크 CLO는 기초자산이 다양하고 파생상품과의 결합 및 재투자 비율도 낮아 CLO 상호 간 위험전이 가능성이 낮은 편. 다만 신규 발행된 레버리지론 중 약식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은 위험 요인. 디볼트 리스크 최근 레버리지론 연체율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 둔화, 무역 분쟁 등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신용등급 하향과 함께 채무 불이행이 현실화될 소지. 스피로버 리스크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CLO의 대부분은 우량 트렌치이므로 직접 투자에 따른 위험은 제한적이나 CLO 투자자들과의 연계성으로 인한 위험 노출액이 적지 않은 편.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에 따른 수익률 추구 현상으로 CLO 시장이 급격히 커졌으나 향후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할 경우 기초자산이 부실해지고 CLO의 투자 위험이 커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 2. 미국의 대중동 정책 변화 및 평가 이슈 미군의 시리아 철수 결정을 계기로 터키가 10월 9일 쿠르드 반군이 주둔하는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공격하면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중동은 골치 아픈 지역이며 미국 입장에서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일에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 관련국 반응 EU 등 국제사회의 비난 속 미국 공화당 의원들도 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입장 표명. 미 정부는 뒤늦게 사태 진화를 위해 대터키 경제 제재를 발표. 미 하원도 동맹국들의 신뢰 저하, 이즈 재부상, 중동 내일은 러시아 영향력 확대 등을 근거로 시리아 철군에 반대하는 초당파적 결의안을 승인. 평가 미군의 시리아 철수 등 대중동 정책 변화의 후폭풍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정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 미국 내부적으로 우크라이나 스캔들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아진 가운데 시리아 철군 결정이 의회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면서 탄핵 움직임이 한층 커질 가능성. 2. 주요국 동향 및 경제지표 미국 지역 연은 보고서 경기 판단을 다소 하향 조정. 경기 판단을 두고 베이지북에서는 9월부터 10월 상순에 걸쳐 미국 경제가 다소 완만하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혀 이전의 완만한 확대라는 표현에서 수정. 이번 보고서는 경기가 다소 둔화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 특징. 다수 기업의 경기 확장이 지속되지만 향후 6에서 12개월 성장률 전망을 낮추었다고 지적. 보스턴 지역에서는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반도체 제조업체가 새로운 공장 건설을 연기했다고 강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미중 무역 협상 합의 서명은 중국 정상과회담 전까지 보류. 11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까지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지 않을 방침을 표명. 아울러 EU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무역 마찰 해소를 위해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 미국 시카고연은 총재, 저금리하에서 적극적인 저물가 대책 필요. 에반스의 총재는 연준의 통화 정책 효과가 제한되는 리스크가 가시화될 때까지 경기 하강 완충을 위해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중요하다고 언급. 또한 물가 상승률의 과도한 수준은 이후 완만한 금리 인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부연. UBS 미국 달러화는 향후 25년간 최고의 준비 통화로서 위상 유지 전망.
주요국 중앙은행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미국 달러화가 궁극적으로 안전통화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전 세계 리스크가 높아지는 경우에 미국 국채로 자본이 유입될 것으로 지적. 아울러 미국 달러화는 물가와 금리의 전 세계 기준점으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 각국은 무역이나 차익 등을 통해 달러 의존도가 높아져 중앙은행이 이를 보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 IMF 통화, 자본시장 국장, 미중 무역 마찰은 신흥국의 파급. 토비어스 에드리안 국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난 2년간 금융시장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 IMF 일부 관계자도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에 도미노 효과를 초래했다고 강조. 이유와 영국, 이탈 관련 잠정 합의에 근접으로 EU 정상회의에서 승인 가능성. 3. 해외 시각 및 시장 평가. IMF 금융안정보고서. 전 세계 저금리 기조가 위험 추구 행태로 연결. 중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 스태그플레이션 가속화 우려. 영국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계획 자국 경제의 부정적 영향. 중부 유럽의 큰 폭 임금 상승. 기업의 체질 변화와 생산성 제고를 시사. 일본의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자본시장 위축을 부추길 우려. 다음은 경제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 2019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8일 2019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발표했다. 19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252억 달러임. 중국 경기 위축에 따른 중화권 수출 감소 및 주력 품목 부진 등이 수출 감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대일 수출은 수출 규제 이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의 일본 진출 확대 등으로 3분기 증가세를 보임. 3분기 수출 중소기업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으며 3분기 중소 수출 비중은 전체 18.7% 기록하였음. 월별 중기 수출액은 6월에서 8월 연속 감소세 이후 9월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월별 수출 중소기업 수는 9년 연속 매월 증가세가 유지됨. 2. 2019년 9월 고용 동향. 통계청은 2019년 9월 고용 동향을 10월 16일 발표하였다. 15에서 64세 고용률은 67.1%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하였음.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하였음.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4만 8천 명 증가하였음. 3. 9월 주택 매매 거래량.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9월 주택 매매 거래량을 발표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 19년 9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5.8% 감소, 5년 평균 대비 24.6% 감소, 전월 대비 3.6% 감소하였다. 지역별 19년 9월 수도권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32.3% 감소, 지방은 14.2% 증가. 전월세 거래량. 19년 9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6.4% 증가, 5년 평균 대비 17.2% 증가. 19년 9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1.5%로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증가, 전월 대비 1.1%포인트 증가. 주택 유형별 19년 9월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9% 증가, 아파트 외는 14.9% 증가. 임자유형별 19년 9월 전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3.1%, 월세는 21.3% 각각 증가. 오늘도 행복하시고 구독과 알람하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